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전라도 천연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 경전이 많이 대두되었고 또 가야사에 대한 문제가 특히 문제가 되고 인내 일본부하고 심각하게 국민이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사라면 우리가 보통 보면 문헌의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비록 가야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전체가 일본 사람들이 약 한 20만 권의 우리의 역사책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자료가 남은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밖에 없기 때문에 가야사가 정확한 문헌의 자료가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가야사는 1세기부터 약 한 5세기 내지 6세기, 567년 정도 사이까지 가야가 42년을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야 전반기는 6개 가야, 금강가야를 비롯해서 6개 가야가 있어가지고 약 한 500년 몇 년도까지 있었고, 그 후가야는 이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경북 고령에서 대가야라는 이름으로 몇 년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가야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가야는 신화처럼 되고, 또 그 가야를 인정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우리 한국의 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갖다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독자적인 가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신라, 백제, 고구려 이 3개국 나라가 되어 있지만 그때 어깨와 같이 나누었던 가야국이 경상남도 중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뒤에 밝혀지기는 걸려와서 밝혀졌지만은 상주에서도 지금 고분이 나온 것이 그 다음에 그 가야의 문화권을 통해서 유물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야는 그 당시에 철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 가장 문화가 발전 거고 또 특히 가야의 위치는 지정학상으로 바다와 산지가 같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무역이 가장 활발했고 또 그게 철이 생산되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삼국시대, 사국시대 중에서도 가야 문화가 가장 찬란하고 빛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야 문화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일본으로 건너가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 흔히 보면 백제 문화가 일본에 거의 좌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백제 문화 못지않게 가야 문화가 부산도 가야권에 들어있지만 그 부산 문화, 가야 문화가 일본의 문화 했고 부수지방이나 적지방은 가야의 흔적들이 모자, 철기라는 이런 것들이 토작이라는 것 거의 같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유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 가야 문화를 그 수많은 그 자료 중에 우리 강단사학자들이 일본에 있는 일본 서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를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의 강단사학자들과 일본 강단사학자들은 식민사학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다 또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또 민족사역자와 제야사들이 충돌을 일어나가지고 우리 정색성을 찾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가야의 시작은 금강가야로부터 김해 대성 고문 토전에서 금강가야의 김수로 왕과 그렇지 않으면 허왕후와 둘이 시작돼서 국제 결혼이 이루어져서 되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신안이 설안이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이 바로 일본 서기에 나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야 역사를 바로 찾고 바로 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찬란한 문화를 남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 사실과 또 지형지가 그냥 과학적이니까 과학적 지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터져서 우리가 한국의 역사가 국사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느 기준에서 어느 관점에서 어떤 사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4대 식민사관에 벗어나서 우리의 주체적인 정체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보는 우리의 연구가 활발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역사들이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끈싸움에 있어가지고 가야가 그게 지정학적으로 아주 동지대에서 충돌이 있을 때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힘을 합쳐서 가야를 공격하게 되면 가야는 신라와 힘을 뭉쳐서 싸우는데 신라와 같이 가야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세우다가 그 다음에 동맹을 맺었던 신라에 의해서 금강가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흡수됐습니다. 그 흡수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가야라 하고 소가야라 하는데 그게 한 500년, 510년 있으면 그 사이 됩니다. 그러다 그 소가야가 망하고 난 뒤에는 쭉 올라가서 경북의 고령의 대가야라는 고분이 따뜻한 그 대가야를 생겨서 대가야가 그 주위에 힘을 합쳐서 하고 나왔으나 결국은 그 대가야도 백제, 신라, 고구려의 3분을 해서 1차 고구려가 백제가 망하기 전에 신라가 합장을 하면서 가야를 망치고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를 망하고 신라가 당과 협정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됨으로써 제일 먼저 백제 이전에 가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고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불행하고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그 삼국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지 못하고 중국의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우리 강한 대국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하루 했던 가야가 백제보다는 신라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된 문제가 됐습니다. 1세기에서 6세기, 5, 6세기에 지나면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지금 그 흔적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야의 멸망과 동시에 또 일본에서 말하는 임나일본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일본의 관계는 임나일본부 때문에 굉장히 역사학계나 또 일반 시민사회학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강론사학자들이 대체로 인용하는 문수라 하면 임나일본부를 얘기할 때는 일본 서기를 얘기합니다. 일본 서기가 그래서 일본의 바이블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 서기가 사실 역사학계의 문으로 같이 남냐는 것은 일본 자체에서도 과거에는 1800년대나 1700년대는 그런 역사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상황. 연대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나일본의 배경이 먼저 대한민국을 정한론으로 해서 일본이 정복을 했고, 또 임진왜란이나 일제 30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임나일본부를 만드는데, 그럼 임나일본부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과거에는 무역부터 있을 때 강개토강 비문에 임나라는 말이 가끔 나오고, 또 일본 서기에서도 임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삼국지 동의지에서 임나인데, 그 임나의 얘기는 한반도의 한마디로 해서 임나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서쳐가는 길이지, 일본의 그 가야의 문화나 백제의 문화나 신라의 문화라면서 그 지명이, 예를 들어서 구순에 있는 지방에 임나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을 거쳐가는 지방을 정한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일본 서기에 1870년도나 그다음에 해방, 특히 이제 조선 총독부에 들어와서 완전 일본을 한국에 있는 것처럼 조작해 만들기 때문에 일본의 임나라는 것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임나의 지명은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나라는 뜻이 신라가 옛날에 일본에 정복했을 때 거기에 유물을 가져 만든 지역에 임나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대마도에도 그런 임나 지역이 있었지. 그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조작하면서 일본 서기를 확대하고 왜곡하고 날조하고 올리면서 그 임나, 서쳐갔던 임나를 그 전부 다 한국에 갖다 줘서 전라도 지방에 있는 모든 것을 임나라는 걸 붙여가지고 정한론, 한국을 정복하겠다는 정한론을 합리화시켜 만나는 역사의 왜곡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임나가는 우리 반도사관 안에서 썼는데, 사실은 왜 일본 사람이 일본 서기를 떠날 때는 한국은 한반도라는 단어도 없었고 반도사관이라는 역사의 단어도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를, 만주를 축소시켜서 반도를 만들어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의해서 한반도라는 단어, 임나라는 단어를 일본 거를 한국에 만들어서 한국 땅을 정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사실 가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임나 일본부를 자꾸 추정하냐면, 강단 학자들이 전부 다 박사학위가 99.9%가 일본에서 공부를 한 박사학위고,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조선사 편수에는 총독부 산하에 있는 우리 예병도나 신스코 같은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학자들이 만든 한국의 역사를 35건 조선사 편수사를 만들 때 우리 한국의 역사상 다 없애버렸고, 또 중요한 일본을 가져갔고, 일본의 관점에서, 식민지의 관점에서 만든 그 교과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민족사학자나 독립운동가들이나 제학생인데, 이 사람들은 민족사학자들은 일제시대에서 전부 다 독립운동에서 맞아 죽고 사형당하고 신치호 선생이 이행성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한 사회학적인 역사학자는 전부 북한을 가버리고, 남아있는 식민학자들만 일본에서 앞잡이에 단 사람만 한국 역사에서 남았던 사람이 문교부 장관도 하고 국사편찬 위원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고 일본의 입장에서 전부 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임나를 만드는 허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전부 임나 일본부 설을 갖다가 극복했다고 합니다. 말로서는. 그렇지만은 말로서는 극복했지만은 그들이 적은 논문들을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사회학적인 역사학자는 전부 북한을 가버리고, 남아있는 식민학자들만 일본에서 앞잡이에 단 사람만 한국 역사에서 남았던 사람이 문교부 장관도 하고 국사편찬 위원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고 일본의 입장에서 전부 다 한국 역사를 보면서 임나를 만드는 허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전부 임나 일본부 설을 갖다가 극복했다고 합니다. 말로서는. 말로서는 극복했지만은 그들이 적은 논문들을 보면, 근데 일본 서기
서기를 인용해서 만든 논문을 가지고 임나일본을 만들어 놓고 했고, 또 그걸 식민사학자라는 것을 비표언다해서 랑케의 실정사학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어서 식민사학자를 그대로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임나라는 것이 제가 후어가 일본을 대변인을 하고 있는 역할을 했고, 그 학자들이 연속되었기 때문에 임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나 안 그러면 새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임나 일본부나 일본 서기에 대한 학자에서 한반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한국에 관한 내용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근거나 유물을 한국의 입장에서 국사를 보는 입장에서 만들면 임나는 아예 한반도에 없었다는 것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나 일반부서를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고 하여튼 그때 예를 신천의 예영, 상정석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임나라는 말 배반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한 데서 그 사람들의 후학자들이 계속 활기를 치면서 임나 일본부를 더 끌어여서 그런 논문들이 후계자가 다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역사 관련 정치학 관계를 다 좌우했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렇게 완전 왜곡된 교과서가 됐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역사의 카르텔이 참 무섭구나. 그리고 역사는 사실 지금 일본의 식민지 싸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독립도 못하고 있고, 강국도 못된 상태에 있구나. 이게 가면 갈수록 역사는 점점 더 식민지화되고 점점 더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나라는 단어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일본 서기가 허구듯이 임나 일본부라는 것도 우리의 한국을 징배했다는 정한론의 밑거름이고 또 재침의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생각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역사에서 행복이 온다. 이렇게 믿는데, 역사 속의 행복이 참 행복이겠다. 그 이유는 내가 행복해 하려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긍심과 뭔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또 내 주변이나 내 후손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으로서 우리를 열등민족으로 만들고 못난민족으로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5천년의 찬란한 역사가 있고 별을 심은 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문제한 12,000년에 청원군 소로리에서 한국 최초의 벼농사를 시작했다. 벼문화, 농경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이며 문화민족이냐?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나타나냐? 역사를 알게 되면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이 세지고 뿌리를 알게 되고 우리 호요의 사성을 알게 되면 아니라 행복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역사는 곧 행복이요. 행복은 바로 역사다.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